이렇게 5년 넘게 경제기사 꼭꼭 챙겨보면서 투자에 적용했더니 자산이 쑥쑥 커갔습니다. 최근 제 둔촌주간 관련된 영상 댓글 중에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, 한국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인지하고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받았어요.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, 사실 좀 평범한 주부가 전문가급으로 세계 경제를 파악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다 인식하고 또 전망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. 못하지요, 당연히. 그렇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. 그리고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저는 지금 매일 신문을 매일 읽어요. 하루도 빠짐없이. 그리고 지금은 경제 전문지 하나 봐요. 예전에는 좀 여러 개 봤는데 그 대신에 그걸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보는데, 물론 부동산 위주로 봐요. 부동산 중심으로 보고 부동산 관련된 경제 관련된 기사들을 쭉 보고, 또 하나 하는 거, 매일 하는 거 하나 더, 기재부, 행안부, 국토부 요 세 곳에 올라오는 보도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매일 체크해요. 요거 사실 예전에는 가끔 체크했었는데 지난 정부부터 하도 정책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냥 습관이 됐어요. 툭툭툭툭 확인하고 뭐 특별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이 습관이 됐는데, 요 신문을 보는 방식이 저는 좀 달라요. 신문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보다 신문에 기사가 올라왔을 때 저는 팩트 위주로 봐요. 기자분의 어떤 의견이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좀 담기거든요.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책 읽듯이 신문을 읽다 보면 쭉 읽다가 그 사람 생각을 같이 받아들여요. 예를 들어서 금매가 소진이 됐는데 아직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면 금매가 소진된 거는 팩트죠.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 그 기자분의 의견이에요.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 아니지, 반대로 태도를 가져라, 이게 아니에요. 그분의 의견은 의견으로만 받으라는 거예요. 전체를 생각 없이 읽다 보면 팩트로 받게 되거든요. 이런 비슷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아니, 진아이즈님은 그나마 부동산을 좀 했지만 내가 무슨 불인이가 내 생각이 있겠냐고, 배우기도 바쁜데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. 저도 어떻게 시작했냐면 신문을 읽고 처음엔 저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얘기들이 상반되고 너무 혼란이 오고 이런 시간들을 겪었어요.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? 무슨 근거로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지 기사에 나와 있는지 보고, 있으면 그걸 또 한번 확인해 보고, 아니면 근거도 없이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네? 나는 반등인 것 같은데? 근데 나중에 틀렸어. 창피해. 상관없어요. 아무리 허접해 보여도 내 생각을 갖는 거예요. 내가 그럼 왜 반등이라고 보기 어려운지를 내 생각이 있어야죠. 내가 부동산 가봤더니 지난번보다 가격이 올랐던데? 또 한 달 전보다 또 올랐던데?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갖는 거죠. 물론 나중에 또 틀린 걸로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고 내 생각을 하나씩 갖고 이거 어디다 메모하시면 더 좋고요. 그런 게 쌓이잖아요. 그게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PF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고 건설 원가는 높고 통역 경쟁률도 낮고 미분양은 쌓이고,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,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3년 뒤 공급이 줄어들 수 있겠다. 이게 기사에 없어도 이렇게 도출이 되거든요. 이런 확인들을 하기 위해서 기사를 읽는 거예요. 그래서 기사를 읽으실 때 짧게라도 내 생각을 꼭 정리한다. 그리고 이제 기재부, 행안부, 국토부 보도자료 어렵다는 댓글들을 제가 좀 봤어요. 보도자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럼 이런 것들은 유튜버분들 도움을 받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때도 팩트를 쉽게 설명해 주는 부분까지를 다 흡수하시고 의견은 의견으로 받아들이세요. 사실과 같이 정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, 이렇게 생각한다, 그렇게 될 것 같다는,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, 대다수의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네 하고, 혹시 같은 보도자료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를 했을 경우는 많은 의견이 이렇게 되네? 그럼 왜 그럴까? 나도 그럼 그렇게 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, 또 경제기사도 어려운 거 이렇게 읽어주시는 유튜버 분이나 아니면 블로그에 좀 풀어주시는 분들의 글을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각 잡고 날 잡아서 하루에 안 돼요.
그렇게 많이 하루 하잖아. 4-5시간 신문기사만? 그럼 다시 하기가 싫어져요.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. 특히 아까 말씀드린 보도자료 같은 거나 중요한 기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그 기사에 대해서만 파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. 그렇지만 매일매일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, 출근하고 회사 일하고 바쁘다고 그러면 헤드라인이라도 한 번씩 훑어주세요. 이렇게 매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너무 달라요. 이번에 뭐 전세 사기에 대해서 결국은 결론이 났네?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? 이런 식으로 흐름을 계속 맥락을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신문 기사를 그걸 가지고 투자에 직접 바로 이용하기 조금 어려워요. 시세 같은 건 제가 봐도 저는 실제 시장에 나가보잖아요. 그러면 기사는 사실 한 달 늦은 얘기를 할 때도 되게 많아요.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 데는 신문 기사, 뉴스만한 게 없더라. 그래서 꼭 챙겨서 가져가시고요. 또 이런 거 물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전에 종이신문이 좋냐, 인터넷신문이 좋냐. 저는 종이신문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좀 단점도 많기는 해요. 제가 주부로 투자하면서 신문을 원래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. 신문 그 재미없는 걸 왜 봐? 솔직히 저 그렇게 평범했어요. 솔직히 말할게요. 그런데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신문보다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. 여기에 나온 기사 내용이 바로 내 재산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니까. 그래서 처음에 욕심부리고 매경, 한경, 주간지 3개 주문해서 봤어요. 몇 년 동안 보는데 이혼할 뻔했잖아. 왜 신문 때문에 이혼하냐고. 신문값? 아니 신문값이 아니라 분리수거. 남편이 막 이거 네가 갖다 버리든지 나 미칠 것 같다고 막 진짜 신문이 세부가 오니까요. 며칠만 되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함부로 줄였다가 지금은 이동도 많고 그래서 인터넷 신문으로 바꾼 지 한 2-3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편리하고요. 또 매경 환경을 다 본 거는 경제 전문가 어떤 분이 좀 그렇게 추천을 좀 해주셨었어요. 저희가 둘이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게 있고 다른 기사들이 있다 하는데 제가 맨날 비교하면서 봤잖아요. 거의 똑같아요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되겠더라. 비용도 그렇고 사실 그걸 다 보기도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매경 환경 다 좋아요. 둘 중에서 편하신 거 선택하셔서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투자자라면 또 경제에 관심 있고 자산을 조금 키우고 싶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돈 되는 습관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첫째, 경제기사 매일 읽기. 바쁘면 헤드라인이라도 읽기. 두 번째, 기사 읽고 내 생각 꼭 정리하기. 세 번째, 신문기사나 기재부, 행안부, 국토부 보도자료 다루는 유튜브 같이 보기.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팩트 위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 꼭 정리하세요. 간단하지만 이걸 매일 한다면 여러분의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,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가 켜켜이 쌓여서 부자 될 준비는 자동으로 세팅될 거예요. 유튜브 보는 것도 거기에 한몫할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에 댓글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우리 함께 가요. 오늘도 미라클